잘 아시는 탄소, 섬유의 영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비남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상식을 하나 또 알려드릴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칠판 앞에 섰죠. 여기다 좀 쓰면서 할 겁니다. 오늘 할 주제는 카본입니다. 왜 자동차에 카본을 쓰는 걸까? 여기에 대한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비남 채널이 그렇듯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. 자동차에 도대체 카본을 왜 쓰는가에 대한 아주 상식적인 걸 알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 정보는 잘 기억해 두시면 어디 가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있어 보일 겁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우리가 말하는 카본, 이 카본 파이버는 탄소 섬유를 뜻합니다.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? 우리가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. 요 C, 탄소 섬유가 바로 카본 파이버입니다. 그런데 보통 자동차에 쓰는 카본 파이버는 요거 원물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탄소 섬유인데 이거를 갖다 쓰면 실밖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두 가지 단어를 더 덧붙일 거예요. 계속 올라가네요.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드 플라스틱이라는 걸 씁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 탄소 섬유, 이 실들을 모으면 원단이 되죠. 원단을 또 여러 점 겹치면 두께가 만들어지겠죠. 이거를 압착합니다. 근데 그냥 압착하면 얘네 원단끼리 붙을 일이 없으니까 레진이나 경화제 같은 걸 같이 넣어서 압착해서 만듭니다. 그게 바로 이 CFRP라는 소재예요. 보통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본이라고 하면 이 CFRP를 뜻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강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 CFRP를 그럼 왜 쓰는가? 자동차를 조금만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아실 거예요. 자동차에 카본을 쓰고 이게 되게 비싸다는 걸 아실 겁니다. 그런데 왜 이 비싼 카본을 왜 카본 파이버 CFRP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게 때문입니다. 무게. 차량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이 카본이라는 소재를 씁니다. 그럼 이 카본이란 게 뭐 얼마나 가볍고 그 쇳덩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거예요. 이렇게 무게, 강도, 인장력, 가격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. 일단 무게를 얘기하면 보통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소재는 바로 강철과 알루미늄입니다. 써놓을게요. 이 카본 파이버는 강철보다는 5분의 1 무게이고 알루미늄과는 5분의 3 정도 되는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차량 중량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일단 무게는 가볍다. 그리고 보통 차량이 안전이 중요하고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차량이 기본적으로 좀 단단해져야 됩니다. 그러면 카본 파이버를 사용하면 이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까요? 그런데 이 카본 파이버는 강도도 상당합니다. 강철보다 10배나 더 단단해요. 강도는 강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장력입니다. 인장력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. 인장력은 해당 소재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, 뭐 강철이나 알루미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인장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외부 충격이 이 소재에 가해졌을 때 찢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더 잘 버틸 수 있겠죠. 인장력은 강하다. 이런 이유로 카본 파이버를 쓰게 되는 겁니다. 되게 쉽죠? 카본 파이버를 쓰는 세 가지 이유. 첫 번째는 가볍다. 두 번째는 강도도 강하고 세 번째는 인장력도 강하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주실 수 있죠. 아니 그러면 차체 전부를 카본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안 돼요. 이유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비용입니다.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. 이 카본 파이버의 사용은 동일 면적의 강철보다 10배가 비쌉니다. 그리고 알루미늄보다 4배가 비쌉니다. 만약에 강철과 알루미늄만 쓰는 차체를 갖고 차체 생산 비용만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카본 파이버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비용 상승이 되겠죠. 한 5배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차체만 1억이 됩니다. 그래서 카본 파이버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. 되게 조심조심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하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훑어봤고 그 다음에 조금 세분화해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.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있어 보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. 그러면 카본 파이버를 쓰면 차량 무게가 더 가벼워지는데 그럼 뭐가 좋으냐? 차량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좋아지는 장점은 첫 번째, 이거 되게 상식 산수입니다. 동일한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. 여기서 더 많은 일은 속도를 뜻합니다. 동일한 사람이 리어카 2개를 끕니다. 여기에는 돌들이 실려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실려 있어요. 둘이 이 출발선에서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실려 있는 이 사람이 더 빠를 겁니다. 되게 간단하죠?
자,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그만큼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. 둘이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쓰래요. 끽 섰어요. 그럼 당연히 무거운 쪽이 더 멀리 가면서 쓸 거고 가벼운 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차량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차의 본질, 잘 달리고 잘 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성능의 향상이 있어요. 이렇게 리어카 두 대가 막 끌고 달리다가 갑자기 커브를 만났어요. 커브를 꺾어야 됩니다. 그럼 당연히 무거운 쪽은 커브를 꺾기 힘들 거고 가벼운 쪽은 쉽게 커브를 꺾을 겁니다. 이유는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. 여기 제동거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관성이란 건 어떤 물체는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리려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달리다가 꺾을 때 이쪽으로 관성이 작용해서 꺾을 때 많은 힘이 필요하거나 잘 안 꺾일 거예요. 하지만 가벼운 건 그만큼 관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더 쉽게 꺾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차량의 무게를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. 첫 번째는 더 빨리 갈 수 있다. 두 번째는 더 짧게 잘 설 수 있다. 세 번째는 더 잘 꺾을 수 있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자동차의 카본을 왜 사용하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봤어요.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 용어까지 막 써가면서 할 수는 없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. 저도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공부가 됐어요. 보고 즐겨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. 안녕!